많이 치료한 환자 중에 하나가 요즘 만성 피로 환자들 많이 있잖아요. 예, 효과가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주단방도 실제 사용해서 효과를 봤었고요. 그다음에 임상 사례로는 오로 선생님, 임상 사례로는 오로 선생님만 한 게 없죠. 임상의 사례를 분류를 잘 하신 분이고 김강호 선생님 1심 임상 사례가 정리가 잘 돼 있고요. 김홍현 선생님 같은 경우는 강점이 6기고 6기 중에서 유물론하고 유심론 쪽으로 그 부분이 굉장히 강점인 것 같아요. 근데 공부하기 난해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 임상 경험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증상에 대한 경맥별 치료 증상들을 실제로 임상에 적용. 삼침을 시작할 때 처음에 전격의 구성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폐경 같은 경우에는 폐전격이니까 허죽 복이 뭐 실직 사기자 금열이니까 허죽 복 토열의 토열, 그다음에 폐전격의 토열, 그다음에 억기관. 그래서 화열이 사해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단순히 이렇게만 생각했을 때 실제 임상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 폐전격이니까 폐에 부하는 정도, 그 정도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가 설명한 부분이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인용한 건데 난경에 나와 있는 것에 허직부기모 억기관 이용한 거죠. 정통 사암침의 관점에서 경맥별 증상을 보면은 28가지가 있어요. 이런 증상들을 갖다가 정경침으로 28가지 증상들을 정경침에 대증 치료를 해서 치료를 한다면은 얼마나 많은 혈자리가 필요할지 50개에서 100개 혈자리가 필요하겠죠. 폐전격을 사용하면은 28가지 증상들을 폐전격 하나로 다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죠. 양방하고 가장 차별된 한약만의 장점이죠. 대증 치료를 한다면 결코 이렇게 될 수가 없겠죠. 그 이유가 같은 증상이라도 한방에서는 다르게 치료하고 동병이치, 이병동치. 처음 시작할 때는 잘 모르기 때문에 폐전격이 이런 증상들을 치료해서 환자가 왔을 때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에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겠죠. 만약에 정확하게 맞으면 정말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고요. 근데 이렇게만 하다 보면 한계도 당연히 있겠죠. 나중에 기존에 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분류를 하면 4-5가지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요. 그전에도 강조드렸지만은 치료할 때는 무조건 3가지. 첫 번째는 위치, 주로 유주에 따라 가지고 병의를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치료혈로 관련이 되는데 단순히 이론이 아니고 인상에서 요긴하게 잘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육기적인 것도 마찬가지고요. 세 번째는 장상론. 3가지, 3개 카테고리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갈 뿐이지. 그래서 3가지만 깊게 가다 보면은 숲을 못 보게 되거든요. 근데 3가지만 기억하시면은 지금 내가 어디에 있다는 걸 아시게 되죠. 길을 잃지가 않죠. 한약은 병명이나 증상이 같더라도 맥락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지고 반드시 어떤 경우라도 이거를 생각하시라고. 병명이나 증상이 다르더라도 추상적인 맥락이 같아지면 치료법이 같아진다. 그래서 폐전격으로 치료되는 병은 병명과 증상이 다른데도 폐전격을 쓰는 거다. 왜 그런지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볼 거예요. 정통 사암칩에서는 주장하는 경맥별 증상들은 꼭 그 경맥의 허실 또는 한열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만은 아니다. 맥진이 정확해야 되고 올바른 처방을 내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주 빠른 효과가 나타난다. 폐가 허하다고 해서 단순히 폐전격만 생각하면 3류 또는 4류 한의사가 됩니다. 폐가 허하더라도 한의학에서는 무조건 5장 다 생각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답은 맥진에 달렸다. 맥진을 통해서 치료하면은 환자가 알러지 않은 것까지 동시에 치료할 수 있다. 정통 사암집이 바로 최고의 의술이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맥진이 아니고서는 절대 사암침을 사용할 수 없다. 또 사암침을 통해서 맥진을 배워서 최고의 의술이 된다. 여기서 지금 가장 내세우는 게 맥진의 장점이죠. 근데